우리 전공쌤이나 전공 글쓰기 시간입니다. 지금 전공 글쓰기 책을 이제 이 책 한 권을 지금 다 해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글을 뭐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글쓰기가 앞으로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좀 마음의 변화, 마음의 부담감이 좀 적어드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0주차는요, 학업계획서 쓰기인데, 사실은 이 학업계획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지나가지 않으면 사실 쓸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계획서를 그러니까 대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작성 요령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글을 쓰더라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작성 요령이 잠깐만요. 여기 한번 우리가 먼저 보면 이 학업계획서는 내가 대학원을 진학할 때 내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석사를 지원할 때도 했었고 박사를 지원할 때도 썼었어요. 자, 이제 저로서는 저의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해당 대학의 양식에 충실히 따른다. 그 학교마다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뭐 형식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어려울 건 없습니다. 거기서 디렉션 주는 대로만 양식에 충실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양식을 그쪽에서 준 게 있는데 내가 다른 양식으로 쓰는 건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따르세요. 제가 박사과정을 처음에 지원을 할 때 한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형식을 가지고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워드 작성하는 거나 이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끊기고 막 이랬던 거예요. 페이지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출력을 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들고 간 거죠. 그랬더니 그 직원분께서, 접수받은 직원분께서 이게 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하셨네요 하더니 지금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요. 지금 차에 가야 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괜찮으시면 그래도 갖고 오셔서 차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출력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대학의 양식에 충실히 따르고 항상 이 양식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핸드아웃을 한번 뽑아보시고 그들이 받았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학업 계획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낸다던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차에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걸 하게 될 텐데, 어떠한 형태의 글을 하더라도 이 자료로 남는 것들은 항상 그 양식을 충실하게 따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업계획서는요, 일반 기업체의 자기소개서와는 성격이 확연히 달라요. 자, 그러면 학업계획서란 말이죠.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학업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자기소개서는 나의 일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지만, 학업계획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대학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어떻게 스터디를 하고 연구를 할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성격이 달라요. 자, 그런데 학문적 관심사를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돼요. 혹시 예전에 여러분 글 쓰는 요령 얘기할 때 주제를 벗어나지 말고 일관되게 써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었었죠. 자, 관심사를요,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 출력을 해서 이제 잘 냈어요. 그랬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죠. 그랬더니 사실 석사 때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뭐 석사 박사 같은 데 했기 때문에 분위기 엄청 좋았어요. 면접 볼 때 영어 면접도 보는데 분위기도 엄청 좋고 밖에서 했던 조교가 저 합격한 줄 알았대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 전형에서는 이제 안 되고 일반 전형에 이제 한 학기 두 번 이제 치르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전형에서 이제 다시 지원해 갖고 됐는데 그 조교가 저보고 어머, 전 지난번에 붙으신 줄 알았더니 요번에 다시 지원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어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처음에 지원해서 안 됐을 때
그 서류 형식 잘 맞춰서 다시 그러니까 냈던 그때에는 제가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썼냐면요. 면접을 딱 보는데 옆에 계시던 지도 교수님 옆에 계시던 교수님께서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자, 학문적 관심사를 제가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영어를 할 때요. reading, speaking, writing, listening. 이게 세부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writ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글은요. 이거를 하고 싶은 거에 필사적으로 제가 그거를 갖다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라이팅을 하고 싶고 그 라이팅에 대한 좋은 점이 라이팅을 잘하면 리딩도 잘할 수 있고 스피킹도 잘할 수 있고 리스닝도 잘할 수 있고 막 교수님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쓴 거죠. 그러니까 딱 하시면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아, 이거 효과 좋은 거 누가 왜 몰라? 라이팅 잘하면 나머지 다 잘하는 거? 리딩을 하고 싶은 거야? 스피킹을 하고 싶은 거야? 리스닝 하고 싶은 거야? 라이팅 하고 싶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라이팅이요 그랬더니 근데 뭐 다 하고 싶게 써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관심사를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피력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학업 계획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글에 대한 제안서를 쓸 때 거기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게 글을 쓰시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리고 학문적인 관심 외에 인간적 면모를 살짝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무방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공부를 하러 들어가면 사람이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학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퍼스널리티를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학습 성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업 계획서를 쓸 때는 라이팅을 연구하고 싶고 라이팅 중에서도 라이팅에서 어떠한 면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면접 딱 볼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라이팅 하고 싶구나. 그러면 근데 그땐 다른 교수님이 면접을 보셨는데 라이팅 하고 싶구나. 그러면 라이팅 지도 교수는 누군데? 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건 거죠. 그만큼 제가 또 잘 신경을 썼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학문적 관심과 이후의 연구 계획을 따로 분리시키는 이건 맞아요. 자,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제 저는 어떻게 썼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라이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라이팅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왔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의문이 생겨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고 앞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라이팅의 어떠한 부분을 연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또 분리해서 쓰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글을 쓸 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중간까지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뒤에 이제 그 피드백에 대한 그냥 포괄적인 피드백을 드리고 각자 피드백을 또 드릴 건데 그 글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읽는 사람이 결국은 저입니다. 저는 더구나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를 몰라요. 그런데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유주제를 쓰라고 했지만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거를 쓸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도록 세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리를 잘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치중해온 연구 분야가 있다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 그렇죠. 왜?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사회적 기여도를 반드시 언급을 한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라이팅 같은 경우가 리스닝, 스피킹, 리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1차 때는 제가 이제 특별 전형 때 지원할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막 방대하게 썼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일반 전형에 지원할 때는 라이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이 우리의 어떤 다른 어떤 스킬 영역에 리스닝, 리딩, 스피킹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라이팅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제가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여도나 아니면 어떤 분야의 기여도에서 쓰는 거 중요합니다. 자, 학업계획서는 해외 교환학생이나 대학원 진학과정에서 필요하므로 담당 교수나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하다못해 여러분 추천서조차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통 학생들이 자, 이 점 하나 제가 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추천서에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간혹 저한테 예전 학교에서 내가 추천서를 꽤 많이 써줬어요. 특히 이제 영어로 써달라고 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무작정 전화해요, 그냥. 저 추천서 좀 하나 써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추천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누구누구에 대해서만 알지 전체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커리큘럼이라던가 아니 그 어떤 커리큘럼 비태라던가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 비태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의 이력서죠.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제 말투와 그 다음에 제가 살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입장에서 해당 대학에 또는 해당 분야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부각시켜줘서 추천한다. 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대학원 때 박사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도 그렇고 추천서가 필요할 때마다 지도 교수님들께 제가 내용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서 보시고 그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본인이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추천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회사에 또는 한 어떤 곳에 지원을 하는데 두 분의 교수님들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두 분의 내용이 같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연구적인 면에서 또는 뭐 이 사람의 학업적인 면에서 부각을 시키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다른 능력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각을 시켜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이건 팁이에요. 지금 보면 담당 교수나 지도 교수와 상의하라 그랬죠. 혹시라도 나중에 추천서를 받을 일이 있을 때 가서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추천받기 위해서 부각되어야 될 부분들 그거 적어가세요. 자, 그거 적어갈 때, 자, 우리 지금 이거 글쓰기 시간에 배운 거 활용하시면 돼요. 지도 교수님이 봤을 때 합당하게 잘 이해가 되게 여러분들의 장단점, 여러분들의 되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잘 써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글쓰기를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의 어떤 하나서부터 시작하는 걸 제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과제 낸 거를 일단 러플리하게 한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내보려고 해요.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추천서 얘기했죠. 우리가 뒤에 가면 자기소개서 쓰기 부분 있거든요. 그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이제 잘 살려서 나중에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자,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누구라고는 말 안 하고 제가 주제만 이제 적어봤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주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노트북, 빅데이터의 중요성,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란, 코로나의 위험성, 자율주행 자동차는 과연 안전할까, 불꽃 반응 실험.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사실은 읽어봤어요, 다. 그때 읽어보고 제가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했지만 자, 주제가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감염병.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 감염병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감염병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자, 나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과 아날로그와의 적절한 균형의 필요성. 이거 진짜 이런 거 좋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디지털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날로그도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수업에서 말씀드렸나 봐요. 영어 자막을 검수하는데 기계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그대로 따서 기계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수해 주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아날로그죠.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와의 균형이 필요한 게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가 아예 없어질 수도 없는 거란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웠어요. HTTP 이거 맨날 보던 거예요. 우리 이거 주소창 칠 때 HTTP, www 이거 그래서 UDP 기반의 통신 규약을 사용하는 이유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 자, 그 다음에 독도인가 다키시마인가 이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주제. 그 다음에 운동은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 저도 운동을 하자는 주의거든요. 산 올라가는 거 빼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익명 커뮤니티의 폭력성.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익명 커뮤니티 폭력성.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런 기사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게 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 겪은 거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는 일단 그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벗어나와져 있지만 그 사건의 내막을 전 알아요.
물론 내용에 분명히 그 사건의 발단에 어떤 것에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있지만 다소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주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을 언급하고 비방했던 것들이 억울한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저는 뭘 느꼈냐면 기사가 굉장히 과대하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생각 못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분노하고 막 이러는구나.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그렇게 나가는구나 하고 이제 밑에 댓글을 봤더니 막 정말 익명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도 심한 말들을 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 그게 이유가 있었거든요. 물론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너무 확대 해석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면서 이게 나도 지금까지 이런 제가 뭐 익명으로 뭘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나라를 추측하면서 그래 얘가 이럴 줄 알았어. 얘 인상이 그렇잖아.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많이 애를 쓰면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자 익명 커뮤니티의 폭력성 이거 진짜 맞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재밌었고 그 다음에 외계인은 과연 존재할까 이거 재밌더라고요. 자 외계인은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한국인의 게임 산업과 미래 한국의 게임 산업과 미래 와 이게 주제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가상현실은 무엇인가? 그쵸? VR?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양소가 왜 필요한가? 이런 거는 진짜 식품 영양학과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했더라고요. 친구가 했더라고요. 주제가 상당히 자 잠깐만요. 상당히 다양하죠. 너무 다양해서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개선점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드릴 건 할 텐데 체계적인 조직화가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을 잘 구성하기도 했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형식화, 눈에 딱 들어오게 그래서 뭐 첫째 하더라도 크게 글씨하고 밑에 글씨체는 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작게 하고 이런 어떤 체계적인 순서도의 느낌, 구성의 느낌 이게 바로 뭐냐면 구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처를 밝히는 방법이 내가 어떤 출처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이제 각주다는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친구가 각주서부터 해서 너무 잘 달았더라고요. 진짜 잘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나중에 논문 좀 부탁하고 싶더라고요. 논문 이거 각주다는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철장 오류. 마지막에 한 번씩 꼭 오류를 봐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피어 피드백 친구와 같이 한번 그 오류를 갖다 줄이기 위해 서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과 인용한 의견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가지고 온 글인지 어떤 사실 저는요 이번에 여러분들 과제를 일단 여러분 베꼈든 뭐 했든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출처를 바뀌었고 일단 주제가 다 다르다라는 거 고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를 다르게 했다는 얘기는 고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저는 오케이. 그리고 그 고민을 해서 그 또 주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뭔가 찾고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쵸? 일단 그걸로 오케이. 자 그리고 PPT의 작성 시 PPT 구성 이거 글씨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글씨체 가독성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 이것도 여기 넘버링도 좀 해야 되고 넘버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자기 제출자 정보를 안 썼어요. 제가 그 교양 그 리포트 내릴 때 저기 뭐라 그랬습니까? 학과, 학번, 이름, 교수, 담당 교수 이름 정확하게 다 쓰라고 했는데 또 그냥 내용만 있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거는 우리 사이트에서 이름을 찾으면 되지만 자 제가 지금은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23명 정도고 전공 선택이기 때문에 컴퓨터 학과에 충분히 제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수고름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80명, 100명이나 되는 교양 과목 내에서 교수는 그냥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채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일이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배운 대로 자유롭게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감점이나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뭐 정확하게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감점도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감점이다 해주게 되면 이건 감점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제출 전 최종 확인하는 거 확실히. 왜냐하면 한 친구는 제가 연락을 하긴 할 텐데 한 친구께
까맣게 되고 안 보이더라고요. 항상 제출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박사과정 그때 지원할 때 제가 갔더니 서류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이 끊겼다고. 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가독성.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 다 들어가는 거고요. 단락 구성. 일관화와 가독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씨를 따닥따닥따닥 쓰고 뭐 넘버링 1, 2, 3 이게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거. 이건 상당히 불편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각자의 글에 대해서는 제가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 이제 예문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안 했는데 학업계획서 예문 있죠, 여기에.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본이 대학원 진학 동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대학 생활이 나오고요. 세 번째 전공 선택의 배경이 나오는데 이제 대학원 과정에 전공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대학원 진학 후의 계획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 진학 후에 내가 계속 연구소에 남을 건지 아니면 회사에 취업을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 진학이니까 참 졸업이 아니구나. 대학원 진학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떻게 활동을 해서 졸업 때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RF 소자 설계 및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하겠다.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석사과정 이후의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거죠.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뭐 취업을 할 것인지, 벤처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연구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박사를 더 하겠다든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석사과정을 마친 후에는, 여기 박사과정이라고 나오네요.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를 더 깊이 있게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써준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해당 대학에 양식의 충실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대학 생활이죠. 이 대학 생활에 대해서 내가 대학 생활에 활기차게 보냈고 학생들과 교우들 간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를 갖다가 대학 생활에 어떻게 내가 그 분야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미리 무언가를 했는지 적어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라이팅을 가지고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팅 뭐 컨테스트에 나가서 뭐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연구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대학 생활을 언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떠했다.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럿이 같이 하는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 걸 알아서 대학을 석사 진학 후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자기의 인격적인 면을 좀 드러내주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석사과정 이후의 계획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계획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결정 못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때 그 순간 갖고 있는 걸로 진솔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문단을 길게 쓰셔도 안 돼요. 읽으면서 읽는 분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즉 이분들은요 선택을 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대학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진학을 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면접을 보러 오라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읽는 분들이 좀 가독성이 있어서 읽기 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때 딱 이 내용만 보고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니까 오타 이거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식이라던가 이 칸 맞추는 것들 있죠. 이렇게. 자, 요거 제가 이제 자유롭게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 친구들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이 PPT에다 한 경우도 있는데 한 친구는 PPT를 깔끔하게 디자인을 살짝 했더라고요. 근데 좋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맨
그냥 하얀 바탕에 이렇게 한 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PPT, 그러니까 PPT에다 할 경우에 그렇게 하얀 바탕에만 하는 경우에는 뭔가 좀 없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디자인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좀 쓰는데, 대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자유롭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어떠한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PPT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결정되긴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문서화로 했거든요. 너무도 잘한 친구들이 제가 지금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거는 한번 제가 보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고 샘플로 좀 보여줘도 되는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그 문헌 유사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논문을 쓰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어도 일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 거니까 오케이.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발췌했다라는 거, 거기에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렇게 포괄적인 전체적인 어떤 개선점은 같이 모두 알아두도록 하죠.